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소장입니다. 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알고 붙자 UCC 방송 8월 11일 토요 경마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죠. 제주 경마 이제 통으로 하고 부산 경마가 이번 주는 휴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휴장, 제주, 서울, 부산을 순서로 이제 휴장이 끝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야간 경마 시행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경마 오전장에 쭈루룩 펼쳐지다가 3시 15분부터 서울 경마 토요 1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제주 경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일찍 나와서 또 자리도 잡으셔야 될 것이고, 토요 경마만 단출하게 하시는 분들은 또 천천히 좀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요새는 뭐 자리가 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자, 승부처 살짝 공지 말씀드리고 좀 빠른 스피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소장의 스페셜 승부가 9경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메인 승부는 5경주입니다. 원정일 위원회 스페셜 승부는 6경주, 메인 10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11마리로 출발하는 국산 6등급의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첫 경주는 조금 혼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중간한 그런 스피드의 마필들이 선두권에 좀 몰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막이라, 일단 7번마 스페러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뛴 걸로 보면은 뭐 연투를 자신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분명히 편성 덕에 가속을 살려서 두 번째 자리를 잘 따냈고, 나머지 애들이 워낙 못 뛰다 보니까 그대로 여유 있는 2착이 됐는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더 잘 뛰어야 됩니다. 더 많이 뛰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려면은 앞장 뜨는 게 지금 좋은데 3번만 매직 돌풍이 안쪽에 기습을 때릴 수가 있어요. 저는 3번과 7번의 앞선 전개를 좀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조금 하향세를 좀 걷는 듯 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6번 용의 주도입니다. 뭐 최근에 좀 따라가는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4월 14일 날 경주 이후로는 앞선 가는 느낌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끝걸음 자체를 좀 보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32조 스타일이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따라가서 한 발을 보여주는 거를 좋아하는 이제 32조 김윤선 마방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단독적으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말 컨디션은 전혀 이상이 없는 9주 만에 공백. 저는 6번 용의 주도의 선임력 그리고 취임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주 배당이 아주 낮게 시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먹을 만한 배당으로 토요 1경주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 소장이 앞선 추천 마표 3번과 7번 현장에서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차분하게 따라갈 6번마 용의 지도까지 현장 체크 포인트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10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선행을 누구로 보느냐인데, 2번마 샌드 챔프는 현 시점에서는 선행 가야 돼요. 근데 선행 갈 수 있는 게이트에 선행 기대감을 높게 만들어주는 등짝까지, 아직까지 뒷심 자체는, 지구력 자체는 확연한 어떤 그 검증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나머지 애들도 그래요. 819 깨지고 운 좋으면 들어오고 뭐 그런 애들, 대표적으로 6번마 수아라 대왕 이런 거 있죠. 수아라 대왕이 이번엔 좀 인기를 이렇게 모을 겁니다. 그렇죠. 사연 있게 깨지고 좀 아쉽게 또 늦게 올라오고, 그래서 괜히 1000m 기어 나와가지고 지난번 거리 잘 늘렸습니다. 1200m. 그래서 인기대로 6번마 수아라 대왕도 봐줄만한데, 일단 기습 선행은 2번마 샌드 챔프다. 정원정 위원. 네, 저는 배당만 하나 좀 살짝 말씀을 좀 드리고 갈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삼복승식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백판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캐럿 시커라는 놈입니다. 워낙에 좀 빠른 편성을 좀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데뷔전부터
강한 편성이었죠. 나름대로 좀 느낌 있는 애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애들과 상대를 해서 좀 아쉬움인데, 뭐 최근에 요놈이 서서히 좀 변화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막판 탄력감을 좀 변화를 좀 보이고 있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편성이죠. 편성 자체가 뚜렷한 충마 없이 돌아가는 상황이고, 최근에 조금 뭐 착순권 정도 진입하는 놈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경주는 꼭 삼복승식 노리셔야 된다. 7번 캐럿 시커라는 놈 여러분께 배당마필로 추천드립니다. 네. 수아라 대왕보다 조금 더 앞쪽 자리를 따고 레이스를 풀어간다면 더 좋을 수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흙을 맞고 한번 외곽으로 삐졌던 경험이 있는데 8번 킹리, 뭐 글로리번 이런 마필들의 존재도 있으니까 유승환 기수가 네네. 차분하게 좋은 자리를 한번 따내는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습선행은 2번마 샌드챔프, 그리고 6번 수아라 대왕의 인기마 역할 여부, 7번 캐럿 시커의 전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3경주입니다. 8마리 뛰는데 한번 맞부딪혀봤던 애들이 같이 재대결을 펼치는 양상의 구도입니다.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7번까지 2, 3, 4, 7 4마리가 다시 맞부딪히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일단 2번만 구름왕자가 번호를 잘 뽑았네요. 지난번에 게이트 차이로 선행을 못 갔어요. 안쪽에 2마리보다 7번이라는 게이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하필 바로 안쪽 6번, 5번이 같이 밀고 나오다 보니까 게이트 차이로 요번에는 데뷔전 치르는 1번 천년의 피가 없는 셈 치면은 구름왕자가 1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안토니오가 TQ 스타트 잘 끊어내고 앞장을 뜬다면은 역시 뭐 얘도 1300 처음이지만은 다른 애들도 거리적으로는 뭐 똑같은 입장이니까 안 뛰어왔으니까 이왕이면 앞에 나가서 뛰는 애가 훨씬 더 호흡을 조절하기 수월한 측면이 있다는 건 경마의 기본이죠. 그래서 2번마 구름왕자를 박소정이 추천드리겠고요. 원정일 위원. 네. 뭐 여기에 지금 이세마 2300m입니다. 굉장히 좀 거리가 좀 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게 맞습니다. 5번 비평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지금 원정이라고는 좀 좋은 기억이 있는 제이콥이 또 출전을 하네요. 저희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이제 제이콥 그놈하고 이제 쭉 나오는데 어찌되었건 그거는 이제 단거리 1000m 경주였고 이번에는 1300m입니다. 요거를 좀 포인트로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세마 경주고 계속 1000m를 뛰었던 애들이 뛰기 때문에 잠시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1000m구나 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1300m입니다.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자, 5번 비평은 역시 데뷔전에서 원정일이 상하이 조던하고 이제 한 방을 추천드렸던 그런 애인데 역시 추임력으로 승부를 해줄 수 있는 애입니다. 거기에 지금 김동수 안장에서 누네스 안장으로 교체가 됐다라면 2번 구름왕자가 쏘고 나갈 때 바로 5번 비평이 따라붙는 그림 확실하게 전개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걸음 확실히 좋아졌다. 5번 비평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 조금 미흡했었던 그 스타트까지 누네스 능력으로다가 조금 더 상쇄를 시켜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전개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2번의 앞장 승부 5번 비평의 등짝과 상승세의 조합 좋습니다. 4경주입니다. 9마리 출전이고요.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판의 움직임도 조금 더 들쑥날쑥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번 플라잉 조이가 지난번에 좀 방해를 받았어요. 좀 방해를 받았고 현 등급 정도는 적응력만 조금 더 쌓이면 먹을 수 있겠다 싶은 자막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코스가 잘 떨어진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이번 플라잉 조이. 우리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 들어보죠. 네, 저는 거리를 줄인 애들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8번 스피드 영웅인데요.
직전 경주 조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외곽에서 감고 올라오는 걸음. 1400m를 뭐 그런 정도의 조시발로 버텨내 줬다라면 분명히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 최근에 뭐 보여준 능력이 좀 미흡하지만 분명히 얘가 8번 스피드 영웅이 앞에 나가준다라면 분명히 버틸 수 있는 1300m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만쪽 게이트에 발 빠른 애들이 몇 두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차피 따라가도 되는 걸음을 보였던 그만큼 8번 스피드 영웅 이번에 다나카 안장으로 강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두권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전개의 변수가 있는 그런 경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체크 좀 잘 해보시고요. 2번마 플라잉 조이하고 8번마 스피드 영웅 방송에서 추천드렸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000m 최단거리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가 박 소장의 토요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총 10마리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개가 반듯해요. 특히 이제 10마리 모두 암말 경주고 암말 한정 경주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제가 볼 때는 줄서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1번마 세라몬드가 안쪽에서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 세라몬드는 최근에 만났었던 경주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가장 선행을 나섰을 때 선행만 나간다고 버틸 수 있는 전력은 아니죠. 지구력 자체가 딱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짝 따라붙는 애들도 좀 없애줘야 되고 4코너까지 좀 숨도 좀 쉬어가면서 와야 되고 한달음에 그냥 돌아버리려고 그러면 꼭 마지막 100m 남겨놓고 걸음이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8번 뛰는 동안에 딱 한 번 대가리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착도 없는데 이번 경주가 최근에 만났었던 경주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좀 버티기 조건으로는 가능성이 높아진 호조건이기 때문에 세라몬드를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당이 좀 있을 거니까요. 오픈을 좀 해드리고요. 이번 5경주 초반 중반까지의 전개가 그대로 4코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전개 깔끔하게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축도 있고 주력 후착도 빠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구멍수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압축된 막권으로 5경주 토요 5경주 박 소장이 꼭 책임지고 적중시켜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700m입니다. 10마리 출전하고 있는 경주 이번 경주가 원정일변의 스페셜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5등급입니다. 걸음들이 다 나온 애들이 어떤 접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나름대로 10번 이상씩은 뛰어본 애들 그러니까 대충 보면 당연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애들이 눈에 딱 보여지죠. 1번 황금주머니라든지 8번 가나도라라든지 9번 창성강자라든지 10번 백두파워라든지 뭐 요런 애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기도를 모아줍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가나도라도 뭐 강공은 뭐 필연이기 되겠습니다. 앞선에 나가서 뛰어봤고 앞선에 나가려고 1700을 출전을 하고 있고 또 역시 1700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8번 가나도라가 앞선을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8번 가나도라의 후차권은 굉장히 난타전이 될 것입니다. 1번 황금주머니, 9번, 10번 이런 애들이 일단은 현장에서 좀 팔려줄 텐데요. 저는 다른 놈을 한방 막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금주머니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인기 모으고 부러졌고요. 9번 창성강자 같은 경우도 인기 6위권 팔렸다가 직전 경주에 제가 놓고 승부를 했었던 그런 놈입니다. 승부는 해줬습니다만 역시 끝걸음에서 약간은 밀리는 모습. 이번 경주 이제 10번 백두파워도 역시 창성강자랑 같이 뛰었을 때에 창성강자를 이기지 못하는 걸음이라면 분명히 인기권 후차권에서는 아다리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경주를 제가 스페셜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뭐냐? 이번 경주 이제 뷰티풀 아시아라는 15조 마방에 마필이 추천을 하려다가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얘 레이스 자체가 완전히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도라가 앞에 나가기 쉬워졌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스페셜 승부처는 8번 가나도라의 후착 한 방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합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700m입니다. 이제 6경주에 이어서 또 1700m 같은 거리로 접어드는데 아직 뭐 7시 전이니까 그렇게 해가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4번마 OK 퀸이 단박에 눈에 들어오는 그런 편성입니다. 흙 맞는 것만 조심하면은 뭐 1700m 일단 보여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 마필들과 이거 비교 우위에서 무조건 앞에 서 있는 그런 입장인데, 자, 원정일 위원은 어떤 마필을 추천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도 OK 퀸의 앞선 능력이고요. 최근에 뭐 1700을 도전을 하면서 앞에서 버티는 그림. 레이스 자체도 뭐 만만하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대두가 될 수 있는 게 6번 정상오름이나 이제 7번 매니바다의 선행력인데, 뭐 혹여라도 OK 퀸 따라가다가 퍼질 능력이 충분히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진다라면 올라올 수 있는 놈 대안의 마필 한두는 오늘 좀 꼬나보고 있습니다. 저도 4번 OK 퀸에 한 표를 던져 보겠습니다. 6, 7을 따라가다가 4가 조금 지칠 수도 있다. 그렇죠. 일단은 뭐 4번, 6번, 7번이 아직 모래에 대한 검증이 완벽하게 좀 끝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6번도 가지고 있는 부담 중량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강편성에서 뛰어왔기는 했습니다만, 뭐 7번 매니바다도 뭐 거리 첫 경험이고, OK 퀸도 뭐 감량의 이점은 뭐 충분히 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만 따지자면 4번 OK 퀸이 가장 전개적으로나 최근에 보여준 휴양 이후의 능력이라거나 4번 OK 퀸은 가장 뭐 안정적인 축마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7경주는 OK 퀸 놓고 막권 사야 되는 경주로 분류가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원정일 위원회 또 해설 잠깐 들으면서 그냥 4번 OK 퀸이 용근이가 그냥 또 냅다 밀어서 선행을 나가버리면 오히려 6번 7번이 그다음부터 이제 또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어서 뭐 정상오름 최근에 그 누네스 등짝에서 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개똥말 취급받다가 선행을 안 가고 2착을 오는 바람에 한 번 더 누네스가 또 지난번 선행을 가서 끌고 들어왔는데 부담 중에 늘어난 것도 그렇고, 매니바다도 어쨌든 거리 첫 도전이고 그래서 앞선이 지금 4번, 6번, 7번으로 한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 속에서는 뭐 댕을 가든 따라가든 일단 4번만 OK 퀸이 안정적인 축이다. 7경주는 4번을 놓고 후착 찾기에 들어갑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11마리 마필들 추천합니다. 좀 재밌는 마필들이 조금 추천을 하는데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9번 페네트로가 조금 덜덜하게 팔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번 경주가 굉장히 능력을 최근에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조판이라서 9번 페네트로가 부러질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팔릴 거예요. 근데 저는 9번 페네트로가 전개적으로 불리할 게 전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직전에 승급전에 뭐 썬더마린 앞에다 놓고 따라갔는데 따라가는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워낙 끌고 가는 힘이 좋다 보니까 썬더마린이 그 이끌고 갔던 페이스, 그 페이스 자체를 꾹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힘 한 배가 됐다라는 거는 페이스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장 강한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조금 덜덜하게도 팔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직전 경주 이겼던 상대들이 뭐 그렇게 강한 상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편성적으로 봤을 때 9번 페네트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저는 확실하게 이번 경주는 괜찮은 느낌을 여러분께 강하게 좀 어필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거세하고 나온 상황이었지만 거세를 하고 나온 직후 경주라도 이건 승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권을 사야 된다. 저도 현장에서 또 강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침 또 그날 고주에 월요일날 조교가 이미 완벽하게 끝이 나 있었고 정준이가 요거 또 승부를 보기 위해서 기승정지까지 유예시켜놓고 조졌던 마필입니다. 계속 김정준 기수네요. 페네트로 우리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이었고요. 3번만 사이버드 현장에서 좀 잘 체크를 해두십시오. 7월달 요배통이 조금 있긴 했지만은 꽤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상태고 3월달에 마지막으로 우승을 거두고 조금 공백이 생겼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현장 체크를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별이가 최근에 또 선행마를 곧잘 스타트를 끌어냅니다. 그 당시에는 몬테비데오라고 이제 선행 후보가 있었는데 그게 늦발을 해주는 바람에 감사하게 그냥 사이버가 선행받고 선행받으니까 아주 뭐 여유 있게 돌았죠. 이번 경주도 선행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스타트만 잘 끌어낸다면 선행 경쟁력에서 일단 1순위를 꼽아지고 있기 때문에 3번 사이버도
체크를 해둬야 되겠다. 3번 사이버, 9번막 페네트로 2마리 언급을 드리면서 8경주 마무리합니다. 9경주입니다. 이번 9경주는 박소장의 스페셜 승부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압축경주예요. 일단 3마리로 압축을 시켜놓고 있는데 그중에 1마리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7번마 베스트 캠프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막권에 넣어갈 것이냐를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게 왼쪽 뒷다리를 항상 그 개파라 그러죠. 닭개자를 쓰는데 닭 걷듯이 이렇게 절어요. 계속 절었던 마필이에요. 속보 때. 그래서 아이고 저거 언제 나가나 하고 제가 언급 자체를 안 드린 게 한참 됐습니다. 근데 요게 또 지난 5월달 지나면서 그 개파기가 조금씩 사그러들어요. 절든 말인데 안전해. 그러더니 최근에 거의 뭐 멀쩡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교 강도만 좀 올리면은 한 번은 조져 먹고 나가겠구나. 퇴사 전에 한 번은 쏘겠구나. 내심 째고 있었는데 직전 경주도 제가 고심고심하다가 뺐어요. 근데 3차까지 오더라고요. 이런 말은 느닷없이 꽂으면서 뭐 구구를 내주진 못합니다. 꾸준하게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마방에서 확인하고 편성 잘 골라서 거리도 맞춰갖고 나와서 상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막을 좀 깔고 들어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구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높은 배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 상대가 뭐냐, 어떤 말을 같이 데리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당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한 6, 7배에서 한 10, 서너 배, 그 정도 배당으로 같이 들어오면은 뭐 꿀배당이다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가 마침 가능성이 있고 직전에 비해서 조금 더 길게 또 강도도 조금 더 높여서 준비 잘했습니다. 다나카가 장추열이가 지금 병가로 못 나오는데 그 빈자리 정도는 충분히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7번 베스트 캠프 어떤 형태로든 막권에 가져간다. 7번을 오픈해드리면서 9경주 압축 막권으로 멋지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00m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1200 메인 승부 혼합 4등급 편성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보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좀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한 칼들은 다 해요.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좀 그렇고 일단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말리부 진저 누네스 안장이고 게이트 1게이트 잡았고 데뷔전 이후로 게이트 이후를 제일 잘 잡았습니다. 데뷔전 때 1번 잡았는데 부러졌죠. 뭐 어찌됐건 앞에 못 나가니까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휴양을 갔다 온 뭐 직전 경주 그리고 그전 경주 뭐 앞에는 붙여놨습니다만 역시 끝걸음 자체가 조금 덜덜했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뭐 깨질 편성이었어요. 글로벌 퀸이 워낙 빠른 선행력을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뭐 걔를 따라가다가 12번 달고 무리한 전개 속에서 부러졌는데 내용은 좋죠. 게이트 1번 잡았겠다. 선행막 크게 없겠다. 누네스 탔겠다.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액면 때문에 팔리는 거지 말 능력으로는 확실하게 놓고 들어가기 참 깝깝한 상황이죠. 자, 이번 경주에 이제 국산마로 이제 3번 엘카가 최근에 상승세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57kg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안장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리부 진저가 선행을 가는데 내줄 이유가 없다. 엘카가 최근에 선행을 갔던 편성을 보면 뭐 직전 경주만 뭐 따지고 본다면 인기 10위권 팔렸던 3번 IM스타가 선입권에서 버티기 시도를 했었던 그냥 개똥 편성이었습니다. 그냥 부진맛 편성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래서 액면에 팔리는 1번과 3번 그리고 여기 지금 데뷔전을 치러는 2번 월드스타크라는 놈이 있는데요. 얘도 아직까지는 검증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같이 뛰었던 원더풀 플라이라는 놈이 5등급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1200m 주행검사지만은 무조건 편성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팔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고 들어가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1번, 2번, 3번 모두 다. 그러나 이번 경주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보이지 않은 놈이 한두 원정일이 딱 골라놨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 있고요. 조교 더 빵빵하게 해놨고요. 가지고 있는 능력 이번에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예 1번이나 3번 바로 뒷선 최적의 전개 포지션을 잡고 간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뭐 요런 놈 제가 뭐 혈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힘이 있는 혈통이고 단거리에서는 괜찮은 혈통이에요. 힘 있는 혈통 여러분께 현장에서 강하게 어필해 드리면서 뭐 대끼리 맞건 완전히 잘라내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메인 승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경주입니다. 1800m. 세대 교체 후보들로 꼽아지던 애들이에요. 돌콩이나 뉴시타델이나 누구의 뒤를 쫓아서 저기 클린업 조이 이 클린업 조이 쫓아서 이제 청담도끼 돌콩 뉴시타델이 각각 이제 나이가 똑같다 보니까 그게 주목을 받았는데 청담도끼는 뭐 저 멀리 가 있고 그렇죠. 돌콩은 언제 나오나 나온다 했다가 안 나온다 했다가 뉴시타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돌아왔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네. 그냥 큰 말이에요. 큰 말. 뉴시타델은 저는 원래 이 마필이 뉴시타델이 돌콩이나 청담도끼 수준까지 갈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2살짜리 마필들 간의 어떤 그 오픈 경주, 타이틀 경주 때부터 청담도끼가 유일하게 3착 막혀갖고 그 누구지 지금 세르비아 간 걔 누구야? 아유, 갑자기 그 페로비치? 페로비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페로비치가 타고 막혀서 3패 갔었던 그 경주 때도 그때도 뉴시타델이 뛰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돌아왔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직전 경주. 이번에는 돌콩이 컴백전을 치릅니다. 저는 돌콩이 나아요. 네. 뉴시타델을 세게 보시는 분들도 이미 일단 돌아와서 한번 깨졌으니까 이번에는 더 뛸 것이다 이렇게 뭐 패턴적으로 좀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조개 측면은 어때요? 활기가 좀 떨어진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얘가 과거에 지금 현재 이제 휴양 가기 갔다 와서 말고 가기 전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휴양을 갔다 와서는 의미가 없고 휴양을 가기 전의 컨디션과 지금 현재의 컨디션을 비교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건 예전에 이제 작년에 뛰었을 때 이제 청담도끼 이런 애들 뭐 클린업 조이 이런 애들 같이 맞짱을 떴을 때의 컨디션에 저는 50%도 안 올라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도 뭐 3번 돌콩인데 현장에서 뭐 요거는 처리 여부를 가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놓고 때려야 되는 놈은 9번보다는 3번이 낫다라는 느낌을 저도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저도 돌콩 쪽으로 응원도 하고 뭐 진짜 근데 이렇게 40주 넘게 41주 만에 돌아온 마필 가지고 뭐 배팅을 광고하고 그래서는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돌콩이기 때문에 이건 능력 말이고 좋은 말이기 때문에 컴백전에서 선전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이런 거 한번 먹어보듯하면 또 좋은 말 옛날 뭐 6연승 하다가 쉬었다 돌아온 말 7번째 나오면 또 막건 사고 그러는데 그건 별로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좀 약한 편성이고 돌콩은 말이 어때요 그럼? 돌콩은 7월 16일인가요? 그때부터 습보로 갔어요. 이미 습보를 한 달 전부터 놔줬고 그리고 얘가 이제 신사명 마방, 임봉춘 마방 그리고 현재 이제 사이먼 마방으로 이적을 하면서 출전 주기가 좀 늘어진 것도 있는데 주행 검사를 대비한 어떤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미 스포를 놔줬고 사이먼 마방의 패턴대로 주행 검사를 또 7월 20일 날 또 하고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출전 주기는 굉장히 좀 길지만 준비하고 나오는 그 과정 자체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휴양 갔다 온 말의 어떤 느낌보다는 준비를 잘 했고 준비를 한 만큼 주행 검사를 게이트도 다른 말하고 같이도 튀어져 나가봤고 이미 뭐 한 달 전, 한 달 이상 전부터 이제 스포를 때려놨고 거기서 이제 사이먼 마방으로 이적을 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요런 조목 따져 보면 3번 돌콩은 베스트 컨디션의 90% 이상은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 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다른 말도 이제 볼 겁니다. 뉴시타델을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들은 뭐 각자의 또 현장 예상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돌콘과 뉴시타델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과 주목을 하고 계시는 두 마리의 원단 능력마 비교에 있어서는 4번마 돌콘이다 말씀드리고 11경주 정리합니다. 토요 마지막 경주 12경주입니다. 1400m고요. 혼합 3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파노라마 쇼가 이제 부담 중량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안쪽을 차지하고 있고 1번, 2번에 4번, 6번, 8번 스피드 대결이 이제 초반에 가속 구간을 장식을 하겠습니다. 원정현 위원. 네, 저는 8번 문학조이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안쪽보다는 외곽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 제가 거기 이제 누네스 안장에 감량이 뭐 크진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감량의 폭도 좀 괜찮고요. 1번 파노라마 쇼가 아마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반에 좀 써줄 겁니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에 이제 박병윤이가 저하고 한번 또 좋은 기억이 있었죠. 파노라마 쇼의 문학 프린세스 확실하게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그렇게 앞에 나가는 애들이 몇몇이 보입니다. 한 3마리 정도가 좀 보이는데 문학조이가 저는 누네스의 이 손맛이라면 제가 안 떨어뜨릴 것 같아요. 사코너 돌아서도 뛰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는 놈이기 때문에 모래를 좀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문제 없겠다라는 느낌. 8번 문학조이는 저는 배팅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6번마 대한영웅이 이게 맛이 간 말이에요. 맛이 갔는데 이제 조만간에 퇴사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냅다 고춧가루를 뿌려버렸죠. 한번 어떻게 들이대서 먹어보겠다고. 스피드는 아직 살아있어요. 스피드는 있는데 그 스피드만 가지고 입상권의 성적, 상금을 따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스피드를 지난번에는 초반에 써서 앞선 전개에 그냥 괜히 한번 끼어보다 뛰었는데 이번 경주는 일단 1번, 2번이 빠릅니다. 여기에 6번이 낑겨 뛰어도 누네스는 대처할 수 있는 등짝이 되고 만약에 이제 6번 대한영웅이 지난번에 들이대니까 그냥 5등도 못 오고 너무 못 뛰더라 해서 붙들고 따라가는 작전을 쓰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뭐 1번, 2번 반듯해지니까 4번 하나 있고 누네스가 좀 더 서둘러서 좋은 자리를 잡을 겁니다. 전개를 뭐 아주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네스 기수의 8번만 문학조에 놓고 후착을 좁혀 들어가는 공략으로 마지막 12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1일 토요 경마 알고 붙자 UCC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일요 경마 방송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